이 30년에 걸친 전쟁에서 고려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어. 전 국토의 많은 도시와 건축물들이 불태워졌고 20만 명 가까이가 몽골에 잡혀가고 그 이상이 살육되었어. 태자 왕전이 항복하러 가는 길에 몽케칸이 붕어하자 중원 지역에 있던 쿠빌라이와 몽골 수도인 카라코룸에 있던 아리크부카가 데칸의 자리를 놓고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어. 이때 고려 태자 왕전은 몽골 수도인 카라코룸의 아리크부카에게 가지 않고 중원의 쿠빌라이에게 가서 항복했어. 당시 30년 가까이 몽골의 침공을 버텨낸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카라코룸의 아리크부카가 아닌 중원의 쿠빌라이를 강화의 상대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쿠빌라이는 내심 흡족했어. 결국 몽골의 내란에서 승리한 것은 쿠빌라이였고 그가 5대 데칸의 자리에 올랐지. 또 얼마 후 1259년 7월에 고려 23대 고정이 붕어하자 그 뒤를 이어 태자 왕전이 고려로 돌아가 왕위에 오르니 24대 원종이 되었어. 쿠빌라이 칸은 자신을 선택해준 원종과 강화를 맺으며 비교적 너그럽게 대해주었는데 그중 고려의 의관을 비롯한 풍속을 몽골식으로 바꾸지 않고 원래대로 할 것을 인정해주는 불개토풍 조항을 받아준 거야. 이는 이후 기나긴 원 간섭기에도 고려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었어. 친몽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원종은 몽골의 요청이었던 강화도 출력과 개경환도를 추진했어. 그런데 이때 전임인 구대 김준을 죽이고 정권을 잡고 있던 10대 무신정권 수장인 이면이 개경환도를 반대하며 삼별초 중 하나인 야별초를 동원해 원종을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인 안경공 왕창을 국왕으로 옹립했어. 1269년 6월 21일에 벌어진 일이야. 이에 쿠빌라이 칸이 원종의 편을 들며 신하로서 왕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곧 나 데칸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고려를 압박하자 몇 달 만에 원종이 복위 되었어. 이에 이면이 근심이 쌓여 1270년 2월 등창으로 죽자 아들인 이묘모가 11대 무신정권 집권자가 되었는데 원종의 회유당한 근위대 삼별초 무리와 송송래 등이 이묘모를 습격하여 집권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지. 이렇게 길고 긴 무신정권이 막을 내렸어. 같은 해 1270년에 고려 조정은 개경으로 환도했고 원종은 카라코룸의 쿠빌라이 칸에게 입조하며 길고 치열했던 39년간의 여몽전쟁도 완전히 막을 내렸지. 하지만 여몽전쟁에서 활약했던 군사집단인 삼별초가 3년간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로 거점을 옮겨가며 끝까지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며 무력 항쟁을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 이 시기 원종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삼별초가 민중의 지지를 받았기에 비교적 규모가 작던 삼별초가 3년이나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어. 원종은 그간 실추된 왕권의 복원과 고려의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몽골의 결혼동맹을 제안했어. 이후 세자 왕심이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보르지긴 쿠툴루켈미씨와 결혼하고 원종의 뒤를 이어 25대 충렬왕이 되면서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으로 격화되었어. 이 25대 충렬왕 때부터 마지막 34대 공양왕까지는 묘호를 받지 못하고 뭐뭐 왕으로 불리우게 되지.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고원의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옮기며 나라 이름을 대원으로 하고 중국식으로 복식과 의례를 따름으로써 중국식 황제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고려의 영토인 화주에 쌍성 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현재 고려의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하고 있어. 원나라는 일본까지 점령하고자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는데 일본 원정 실패 후에도 유지되며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어. 원은 또 고려에 금, 은, 인삼, 자기, 매, 공려 등을 요구하며 고려를 수탈해가기 시작했어.
이 와중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고려는 변발, 몽골 복장, 몽골 마투를 따르는 몽골풍이 나타나서 이때의 여파로 왕의 음식을 쓰라라고 했으며 몽골어 어미인 치가 들어와서 장사치, 벼슬아치 등의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25대 충렬왕 때부터 태자 시절 원에서부터 함께 지내던 측근 세력이나 몽골어 통역관, 원의 환관이나 대원 관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인, 무인들이 신진 세력으로 성장하여 권문세족이 되었어. 이들은 문학적, 유교적 소양과 거리가 먼 편이었으므로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마음대로 관직을 차지하고 매관매직을 하였으며 세금도 내지 않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어. 심지어 이 시기에 불교 사원도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폐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노비와 다름없는 처지로 몰락해갔고 이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자 국자 재정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충렬왕은 1278년 원나라로 찾아가 20년 전 아버지 원종이 약속받은 불개토풍을 근거로 원나라 주둔군을 고려해서 철수시키고 다루가치를 내쫓았어. 하지만 이후 권문세족들이 나라를 망치는 와중에도 여색과 음주가무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았지. 충렬왕은 세자 시절 원나라에서 1271년 제국대장 공주 보르지긴 쿠툴룩 켈미씨와 혼인했는데 왕위에 오른 후 얻은 무비라는 후궁을 더 총애했어. 당연히 제국대장 공주는 이를 시기했고 무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러던 1297년 어느 날 제국대장 공주가 사망하자 원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세자 왕원이 고려로 돌아와 어머니의 죽음을 무비 일당이 벌인 일이라 보고 무비와 그녀의 측근 40여 명을 죽여버렸어. 총애하던 후궁을 아들이 죽인 것을 본 충렬왕은 어떻게 했을까? 놀랍게도 충렬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왕위를 세자인 왕원에게 선위하며 왕위에서 물러났어. 이 왕원은 고려 몽골 혼혈로 제26대 충선왕이 되었어. 게다가 개국대장 공주 보르지긴 부다시리와 혼인한 상태였기에 아버지인 충렬왕보다 더욱 원나라에 가까운 왕이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선왕은 선대들인 원종과 충렬왕과는 달리 고려가 자주성과 독자성을 되찾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개혁을 통해 격화된 기존 관제의 복구 같은 반원 정책들을 즉위교서에 적어 알렸어.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이 시기는 이미 권문세족으로 불리우는 세력들이 고려 조정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충선왕의 개혁을 고깝게 생각하고 있었어. 결국 이들의 계략으로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26대 충선왕은 원나라로 끌려가고 충렬왕이 다시 복위하게 되었어. 원나라에 끌려갔던 충선왕은 학식이 높았고 사리분별이 명확했기 때문에 원나라로 가서 데칸 계승 경쟁에 참여하여 카이산을 후원했는데 이 카이산이 3대 원황제가 되자 그 대가성으로 1308년 심양왕으로 봉해졌어. 또 아버지 충렬왕이 사망하고 다시 복위되어 4년간 재위하는데 이때는 원나라에 거주하며 고려는 거의 신경 쓰지 않다가 결국 1313년 차남인 강릉대군 왕도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원나라에서 지내다 1325년 5월 승하했어. 왕도는 즉위 이후 이름을 왕만으로 개명하고 27대 충숙왕이 되는데 고려는 이후 30대 충정왕까지 권문세족들의 횡포와 원간섭하에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었어. 그러다 31대 공민왕이 1351년 왕위에 오르는데 이 공민왕은 총명한 왕으로 이 혼란을 반원개혁 정치를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어. 공민왕이 즉위할 즈음 14세기의 원나라는 한족들이 중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원도 고려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 이에 반원개혁 정치를 본격적으로 펼치는데 몽골풍을 금지하고 1356년 반원정변을 일으켜 친원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였으며 격화된 관제를 복구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어. 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명하여 재정비하고
과거제를 국왕이 직접 최종 면접을 주관하도록 고쳤는데 이는 신진 세력을 발탁하기 위함이었어. 이 과정에서 정몽주, 정도전, 조준 같은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기 시작했지.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했어. 원나라 말기 중국의 농민방랑군이었던 홍건적이 1359년 12월과 1361년 10월에 고려를 두 차례 침공하는데 이때 개경까지 함락되어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랑갔고 최영과 이방실, 이성계 등이 분전하여 이들을 격퇴하였어. 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는 이때부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신진 사대부들을 도와 개혁적인 신흥무인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 공민왕은 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며 신돈을 등용하는데 그를 통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어. 이 기관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고 농장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여 권문세족들을 견제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1365년 반원정책과 개혁의 큰 힘이자 반려자였던 원나라 출신 노국공주가 난임으로 사망하고 이후 권문세족이 계략을 세워 공민왕과 신돈을 갈라놓아 신돈을 제거하고 그 공민왕마저 1374년 시종인 자제위 홍륜 일당에게 시해당하면서 그의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지. 시해 직후 곧바로 이이님 등이 홍륜 일당을 제거하고 왕후를 왕위에 추대하는데 32대 우왕이야. 우왕의 출생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고려사와 조선시대의 역사서들은 우왕을 공민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으로 적고 있어. 우왕의 어머니의 신분이 신돈이 공민왕에게 바친 여종 반야였기 때문에 더욱 그런 소문을 부추기게 되었지. 우왕 제위 중에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어. 그리고 이때 북규수 일대의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자 최무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을 제조하여 최무선이 진포에서 화포로 왜구를 물리쳤으며 왜구 토벌에 이성계도 큰 공을 세웠어. 우왕 14년인 1388년 최영과 이성계는 우왕의 편에 서서 왕권을 위협하던 이이님 등의 세력을 제거했고 이로 인해 우왕의 왕권이 다소 강해진 상태였어. 그런데 같은 해 원나라를 거의 멸망시키고 중원의 통일국가를 이룬 명나라가 청령 이북의 영토를 두고 고려에 협박을 가하자 고려 우왕은 당시 사돈이며 최측근이자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과 함께 적은 군사로 효율적으로 명을 압박하려면 빠르게 요동을 정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으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네 가지 근거를 들며 반대했어. 하지만 이런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동 정벌을 단행하게 하였어. 당시 70이 넘은 최영이 사령관으로 출진하려 했지만 우왕이 자신의 신변이 걱정되어 곁을 지킬 것을 명하자 조민수, 이성계 등에게 통솔권을 주고 요동으로 출진시키고 최영은 우왕의 곁에 남아 있었어. 그런데 북진하던 이성계가 위화도 근처까지 진군하였지만 계속 비가 내려 강물의 길이 막히고 군량과 질병 문제가 생기자 우왕과 최영에게 회군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결국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수도인 계경을 공격했어. 최영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이성계 등에게 잡혀서 유배되었고 최영은 이후 창왕 즉위 후엔 73세의 나이에 누명을 쓰고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하였지. 최영은 유언으로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후 최영의 묘에 풀이 나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어.
이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을 폐위하는데 이에 왕권을 노린 이성계가 차후 왕위를 선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돈인 왕효를 차기 고려 국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어. 이에 같은 동지였으나 정적이 된 조민수와 이색이 이성계의 야욕을 알아차리고 본디 우왕의 아들이었던 8살짜리 세자 왕창을 즉위시키는데 33대 창왕이야. 하지만 창왕의 즉위를 주도한 조민수와 이색이 오래지 않아 정치에서 밀려나자 창왕은 허수아비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이 창왕 시기에 정도전과 신진사대부들은 토지개혁을 시도했으며 박위가 대마도 정벌을 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고, 이 와중에 이성계는 호시탐탐 어린 왕을 몰아낼 빌미를 찾고 있었어. 마침내 1389년 11월 앞서 말한 우왕의 출생을 문제 삼아 우창 비왕설로 구체화하여 창왕을 폐위시켰어. 이후 조선시대 역사서엔 우왕과 창왕을 왕우와 왕창이 아닌 신우와 신창으로 적고 있는데, 사실 현대 사람들은 조선 건국 세력들이 역사혁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 말 역사를 윤색한 것으로 보고 있어. 창왕을 폐위시킨 이성계는 이전처럼 측근이자 왕족이었던 왕효를 34대 고려국왕으로 옹립하여 왕위를 선양받고자 했어. 이 왕효는 이성계에게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며 왕이 되면 금방이라도 이성계에게 정권을 넘길 것처럼 행동했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던 거야. 그런데 34대 공양왕이 된 왕효가 왕위에 오른 후 뜬금없이 왕 행세를 하며 정몽주와 함께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결국 군 정권을 가지고 있던 이성계에게 굴복하며 1392년 공양왕은 폐위되었고, 같은 해 7월 17일 이성계가 개경에서 새로운 군주로 즉위하게 되었어. 이로써 고려 왕조는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운 지 47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지.